그 내 잃어버린 15년의 시간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집 사면 흥아리. 오늘 기사 나온 것 중에 하나가요. 서울의 핵심 입지의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 커트라인 점수가 70점 정도가 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 점수를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무주택 기간하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양 가족 수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지만 70점 이상의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 가족이 4명 이상이 되어야 70점이 넘어가거든요. 배우자 플러스 자녀 또는 부모님 모셔서 분양하는 가족 수가 4명 이상이 되어야 서울의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최근에 저희 생활 패턴을 봤을 때 70점이라는 점수를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불가능한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을 허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15년 동안 무주택 기간이고 청약을 당첨하기 위해서 15년 동안 무주택 기간 동안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15년이 지나서 당첨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내 잃어버린 15년의 시간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액이라 어느 일정 수준 소액이라도 재개발을 투자해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그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 사면 흥아리. 우리가 재개발을 투자할 때 가장 1순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곳은 용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용산은 재개발에서 최상급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용산을 가장 먼저 생각할 텐데, 용산이라는 지역은 이미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지역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으로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사실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재개발 단계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초기 단계일지라도 수익으로 할 수 있는 지역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지역들은 내가 정말 돈이 있어도 못하는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한남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실제 투자 금액이 8억, 9억, 10억이지만 그 안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없으면 투자를 못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용산이란 지역에서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점. 그렇지만 오늘 제가 찝어드릴 곳은 경리단길 인근 이태원동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속통합 추진구역에 투자를 하셔라 라는 부분입니다. 이 지역의 특장점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이 지역이 내가 투자해도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원하는 입지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경리단길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속통합 추진구역이거든요. 지도상으로 이 일대에서 현재 신속통합 후보지 구역계가 나와 있고요. 동의율은 현재 한 40% 정도 동의서가 거쳐 있습니다. 이 일대는요, 한남 뉴타운이 완성이 되었을 때 이 한남 뉴타운의 시세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입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민족공원의 개발 호재를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재개발 투자 구역이다. 그리고 이 주변에서는요, 현재 분양가 1억 이상 넘어가는 파크사이드 호텔 아파트 공사 현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크사이드 호텔의 분양의 성공이 이 일대의 분양가를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1억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민족공원의 개발 호재에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분양 완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일대는 한남 뉴타운 그리고 민족공원의 개발 호재를 오롯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현재도 동의서가 40% 정도 거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상당히 입지도 좋고 주변에 개발 호재도 많이 있지만 이 지역은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점은 고도가 지대가 높기 때문에 완전 고바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사업성을 한 가지 측면 기존 세대수 대비 얼마만큼 세대수가 늘어나는지만 가지고 사업성을 판단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 일대는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늘어나는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 세대수 대비 얼마만큼 많은 세대수가 늘어나는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추가 분담금을 내서라도 그 이후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가치가 내가 투자했었던 것 대비해서 몇 배 정도가 늘어나는지도 사업성의 가장 중요한 판단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례로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기존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기존 세대수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많이 늘어나는지 중요하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걔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0억 이상을 투자하셔도 내가
재건축이 돼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가치가 100억이 넘어간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재건축의 사업성이 있다라고 얘기들 하거든요. 그만큼 재개발의 사업성을 판단할 때는 늘어나는 세대수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파트가 되었을 때 그 아파트가 어느 정도 가격을 형성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재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입지다라는 것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선 최근에 신속통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 있잖아요. 동호 1구역도 이 이태원동 일대와 비슷한 높이의 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대에 동의율이 올라가고 신속통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얼마만큼 올라갔는지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바로 남쪽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한남 1구역도요. 원래 여기는 상권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구역까지 해제됐던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이 이런 이제 반대하는 반대하는 구역들 제외하고 동의율이 점차 올라가면서 가격이 상승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일대 예를 들어서 뭐 50%대 동의율이 굉장히 낮았을 때는 5억, 6억대도 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의율 70% 넘어가면서 신속통화 후보지 신청이 되면서 최근에 거래됐던 금액들은 한 8억에서 9억 이상 있었어야 됐고요. 최근에는 그 물건조차도 없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이라는 지역 그리고 민족공원 주변에 있는 지역들은 그만큼 동의율이 올라갈수록 재개발 단계가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수막이 걸리고 동의율이 올라갈수록 그만큼 가치 상승, 부동산의 가치 상승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그리고 요 이태원동 일대는요, 현재 세대수가 한 700에서 한 7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예상되는 세대수도 한 1300에서 14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세대수가 그래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재개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고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도 상당하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로서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입지만 놓고 봤을 때는 동호암동 일대의 그런 지역보다 이태원동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 가치가 훨씬 더 좋다. 왜냐하면 반포대교를 통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강남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동호암에 그 이상 가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이 이태원동 일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적인 가치만 놓고 본다면요, 이 일대가 동호암동이잖아요. 최근에 신속통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 이 일대가 동호암 1구역, 최근에 신속통 후보지 신청이 들어간 곳이 여기 이제 3구역이 되겠는데요. 이 동호암동 일대하고 이태원동 일대하고의 지리적 가치만, 입지적인 가치만 놓고 보면 동호암동보다는 이 이태원동의 입지적인 가치가 훨씬 뛰어나다. 왜냐하면 이 도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강남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이 동호암동 일대에서 메인 도로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쪽을 통해서 나온다거나 이쪽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지적인 특징에서는 이태원동이 훨씬 뛰어나다. 그래서 이 일대의 동의율이 올라가면 이 일대는 동호암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 사면 흥하리. 두 번째로 말씀드릴 지역은 효창동입니다. 효창동은 지도에서 보시면요, 왼쪽으로는 효창공원 역세권 시프트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이제 원유로 1가 역세권 시프트를 하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요 일대가 청파동 3가 모아타운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용산에서 재개발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지역으로 남아있는 마지막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는요, 재개발의 노후도는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모아타운 노후도는 충족이 되어 있지만 현재는 재개발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 2억대 초반, 좋은 물건들은 1억대로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용산이라는 지역에 2억대 초반, 1억대 후반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지역이다. 추진위가 들어간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추진위가 개소가 되고 모아타운 동의서를 걷는다는 현수막이 붙는다라고 하면 지금 2억대 초반의 이 투자 금액들은 당연히 2억 중반, 2억 후반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서둘러서 결정을 하셔라.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소액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셔라 말씀드리고 싶고, 가급적 젊으신 분들이 용산이란 지역을 선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효창동 일대를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효창동 일대는 신축 빌라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월 10일 날 발표한 일시 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주택수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신축 빌라들도 있다.
그 빌라들의 가격대가 5억 초반에서 5억 중반 정도에 형성되어 있고요. 이 일대도 숙대라든지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뭐 전세가로는 뭐 2억 중반에서 2억 7천에서 뭐 2억 5천에서 2억 7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 투자하는 금액들은 2억 초반에서 2억 중반을 넘어가지 않는다. 용산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살펴보면 없거든요. 이제 용산에서 마지막 남은 소액 투자처가 이 효창동 일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지역에 뭐 2억대 중반에 뭐 2억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투자하시는 것보다 용산이라는 지역에 시간을 갖고 투자하신다면 효창동 일대는 가장 좋은 선택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 사면 흥하리. 이 일대는 현재 공공재개발로 선정이 되어 있지만 21년도에 선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진행된 단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3년이 되는 기간 동안 LH에서는 뭐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고요. 최근에 확인해 본 결과 곧 뭐 이제 하반기에 주민 설명회를 하겠다, 준비하고 있다라고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의 동의서를 걷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주민들이 겪는 피해, 내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피해들은 절대 보상이 안 되는 거군요. 그런 와중에 이 일대에 소유하고 계신 분들, 공공재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공공재개발 반대를 위한 동의서를 걷고 계시고, 특히나 주민 설명회도 별도로 개최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주민들이 나서서 공공재개발을 철회를 위한 움직임들이 있는 지역이고, 이 안에 있는 부동산의 세부 내역을 보면 단독 다가구 주택의 비율이 한 70% 이상 되는 지역이고요. 다세대 빌라가 차지하고 있는 토지 면적 비율이 30% 미만이 되거든요. 공공재개발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67%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의 50% 이상의 동의서를 거둬야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 면적의 그 동의율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금싸라기 같은 이 일대에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느 누가 공공재개발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공공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 일대 가지고 계신 부동산은 수용이 되는 거고요.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합원 자격을 얻는 게 아니고 특별 분양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 분양권을 이 일대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분양을 하고 나머지 분들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내 재산을 뭐 공공아파트를 짓는데 이렇게 주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공공재개발, 공공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면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일대 민간 아파트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30평대는 30억에서 40억 이상 갈 수 있는 지역인데, 공공재개발, 공공아파트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 구역의 아파트 가격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3, 40억 했을 때 공공임대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여기에 그 아파트 가격은 뭐 15억에서 20억 정도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공공재개발을 찬성하지 않는다. 다만 다세대 빌라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민간 재개발이든 공공 재개발이든 아파트만 하나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어느 곳이든 찬성을 하겠지만, 단독 다가구를 갖고 계신 분들의 동의를 얻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현금 청산의 리스크가 있다. 그렇지만 이거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리스크인 거고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 일대는 공공재개발이 되게 어렵다. 그렇다고 했으면 공공재개발이 안 되고 민간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현금 청산의 리스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는 지금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내가 마음대로 물건을 골라서 투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일대는 현재도 어떤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노후도도 충족한다. 그리고 입지도 상당히 좋다. 국제업무지구의 개발 호재를 누릴 수 있는 이 지역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용산에 투자하고 싶으신데 내가 금액이 좀 부족하다면 이 일대의 리스크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시고 상담 받아보시고, 그 리스크가 정말 큰 리스크인지 아니면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리스크인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집 사면 흥하리.
원유로 3가는요, 국제업무지구 차량 주출입구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차량 주출입구 사거리 코너에 위치한 구역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가치가 상당히 뛰어나죠. 그리고 국제업무지구의 개발 호재를 가장 바로 받는 지역이고, 국제업무지구의 세부 개발 계획이 발표됐을 때 가장 먼저 움직였던 지역들이 원유로 3가였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원유로 3가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은 사실 많지 않다.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를 진행하는 지역들의 물건들은 거의 없다. 상단부에 신속통합 진행하는 지역들은 1구역은 물건이 1개인가 2개밖에 없고요. 2구역만 조금 있다. 그렇지만 2구역은 다들 아시겠지만 문화재 때문에 사업성이 크지 않다라는 점이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조금 꺼려하시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원유로 3가에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많은 분들은 빌라를 투자해서 아파트를 받고자 하시지만 그 투자할 수 있는 물건도 없고요. 투자 금액도 한 4억 정도, 4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일대도 내가 소액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틈새를 찾아야 되잖아요. 틈새로 어떻게 했을 때 아파트 입주권을 받던 아니면 어떤 다른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이 첫 번째는 근생 투자가 될 것이다. 근생은 1억대, 대출을 받았을 때는 1억대 중반까지로 원유로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빌라가 안 되면 오피스텔을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대로변에 있는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구역을 정해야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투자하셔서 가져가셔라. 그리고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전체 소유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무시하고 못 갈 것이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갖고 계신 분들의 니즈는 대부분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고 하실 거기 때문에 이 일대에 재개발이 됐을 때 아파트 입주권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산가치 평가를 받을 때도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하게 우리가 지분으로 평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지분을 가지고 얘기하면 앞쪽에 뭐 지분 2평, 3평의 가치는 뒤쪽에 뭐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집은 5평, 6평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공동주택보다는 오피스텔 같은 큰 건물의 자산가치 평가가 훨씬 더 높게 받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투자하셔서 가져가시는 것도 원유로 3가에 투자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틈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이 역세권 활성화가 진행되는 지역들은 기존 세대수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세대수가 나오고요. 입지적인 가치도 국제업무지구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는 아파트를 받던, 오피스텔을 받던, 상가를 받던 어떠한 부동산을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10년 후에는 가장 좋은 투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 사면 흥하리. 서울에서 재개발 진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용산구고요. 용산구는 국제업무지구나 민족공원 같은 가장 큰 개발 호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10년 후 2가지의 개발 호재가 마무리됐을 때 강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투자하면 1순위는 용산이고요. 용산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 뭐 지방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외국에 계신 분들도 용산에 투자하고 싶으셔서 투자하시려고 상당히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용산은 누구든 원하는 지역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금액이 용산에 투자하기 부족하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재개발의 리스크를 한 번 더 공부해서 이 리스크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원유로의 근생 투자가 얼마만큼 큰 혜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만 더 깊게 남들이 아는 것보다 하나, 2개 더 알면 그 리스크는 사실 리스크가 아닌 게 되거든요. 그만큼 재개발은 많이 공부하고 경험하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좋은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언제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